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일면을 드러내는 말인데, 자기 자신보다는 늘 남이 자기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닌가 하는 자기 비하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말이다 싶습니다. 일제 시대를 무방비로 겪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일본도 큰 나라이고, 비록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소련 또한 무지막지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하고 영국 함대에 무방비로 도륙당한 중국 또한 종이 호랑이 취급을 받았지만 전통적 강호라는 인식이 꽤 강했으며, 이들을 다 제압한 미국이야말로 감히 남볼 수 없는 슈퍼파워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사를 통해 암암리에 번진 집단 무의식임에 틀림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존재도 없고 미미하고 허약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현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괜히 형들에게 까불다간 뼈도 못 추린다는 의식이 뼛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하던 한국은 탄생 75년 만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성장해 주위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눅들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도 내는 그런 나라로 커진 것입니다. 정치는 엉망진창임에도 국력은 커졌으니 신기하다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하면 일본과 중국엔 자신감이 있고 러시아와 미국에도 해볼만 하다,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야구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상당한 강자입니다. 북경 올림픽에선 야구로 금메달까지 따지 않았습니까? 야구하면 미국과 일본을 으뜸으로 치는데 이 두 나라를 꺾고 우승을 했으니 기적이 일어났다 할 것입니다. 여자 골프계는 이젠 한국이 다 평정했다 할 만큼 그 위협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엔 LPGA만 참가만 해도 대단하다 했는데 이제는 LPGA보다 한국 KLPGA에서 우승하는 게 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축구계와 야구계에는 손흥민 선수와 유현진, 추신수 선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인이다 하고 외치고 있고, 바둑계에서도 조치훈, 조은현,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신진서 등이 중국, 일본을 능가하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중음악계에는 BTS가 명성을 날리고 있고, 영화계에서도 봉준호 같은 명감독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공항에 삼성전자와 LG 엠블렘들이 쫙 깔려있고, 조선공업 수주량 세계 1위, 철강제조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6, 7위, 스마트폰 세계 1, 3위, 가전 세계 1위.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이러한 데이터와 무관하다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인들은 6, 70년 전의 한국인들이 아니고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박영석, 엄원길, 한왕용, 오은선, 김창호처럼 뭐든지 도전할 수 있고, 김연아처럼, 박태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부딪혀 보니까 상대도 별거 아니라는 감정이 생긴 게 가장 큰 수확이고 큰 깨달음이었다 할 것입니다. 대개 두려움은 상대를 모를 때 오는 감정입니다.
이쪽은 모두 칼 차고 나왔는데 상대는 총 갖고 나왔으니 상대를 모르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상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국력일 것입니다. 일본도 미국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폭망한 것이고 독일도 러시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쳐들어갔다가 나폴레옹처럼 폭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 전쟁도 바둑 스토리와 비슷해서 상대의 수를 모르고 덤볐다간 정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요새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요새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자신이 붙었을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정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실력을 모르고 경고망동했다간 히틀러 꼴나기 십상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을 일으키면서 프랑스와 영국을 한 방에 보내겠다고 만영을 부리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둘로 쪼개져 서로 간 회복하기 쉽지 않은 드라마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둘로 쪼개져 서로 간 회복하기 쉽지 않은 드라마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하늘이 준 천재일우의 기회다 싶은 유혹이 시진핑의 머릿속에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으로 적벽으로 향할 때 곧 승부가 난다 하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강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조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남동풍으로 한순간에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나폴레옹의 사례에서, 히틀러의 사례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사례에서 겸손치 못한 지도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봐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두 표로 갈라지듯 세계사는 알 수 없는 대혼란 속으로 진입한다는 느낌입니다. 미래의 세계사를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전후 세계 질서가 동서양의 문명 충돌에 기독교 회교 간 종교 충돌, 거기에 자본주의와 공산파 사이의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까지 겹쳐 대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정치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세계 정치 대혼란에 대해서도 살짝살짝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